2024년 4월 7일 일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긴장되고 설레이고 걱정도 되고요. 그냥 좀 정신이 없네요. 그리고 어제 제 아주 가까운 지인의 어머니께서 칠순이셔가지고 제가 또 잔망쟁이 아니겠습니까? 잔망스러운 어떤 행사 같은 거, 뭐 선물 준비 같은 거라든가 이런 아이디어, 뭐 캐리커처 준비하는 거, 뭐 선물 준비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옆에서 좀 집중적으로 도와주다 보니까 조금 정신없는 일주일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나쁜 환자예요. 의사 선생님이 커피도 마시지 말고 막 그랬는데 좀 상태가 좋아지니까 커피도 또 마시고 그리고 틈틈이 약에 의지하면서 술도 마시고 예,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조절을 좀 해야 되는데 여하튼 약을 조금 더 복용하면서 꾸준히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유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좀 정신없이 보낸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 막 매매가 또 막 급박하게 돌아가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진짜 해드려야 될 얘기를 못한 거예요. 뭐냐면, 4월 10일 날 이제 선거가 끝나고 투표가 끝난 다음에 이제 개표 방송 하잖아요. 저도 이제 새날 방송에 출연해서 저녁 방송까지 이제, 거기 출연하신 분들이 돌아가면서 그 개표 진행 상황을 같이 이제 보는 방송을 할 거겠죠? 하겠죠? 그리고 화요일 날 제가 새날 방송 나가고, 목요일 날 또 새날 출연하고 이러니까 아마 다가오는 한 주 동안은 그냥, 4월 10일 선거 당일 그 긴장감, 개표 될 때 그 쫄깃함, 또 어떤 선거 개표 이후에 어떤 우리가 또 느낄 어떤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뭐라 그럴까요? 보내면서 다음 주 한 주까지는 좀 정신이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주부터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약속드렸던 멤버십 하시는 분들의 시황 공부를 좀 해볼 건데, 원래 저는 오프라인 주식 아카데미 학원을 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원래는 저는 매매하는 방법을 강의하고, 그다음에 진짜 시황 잘 보는 사람, 뭐 진짜 차트 잘 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 골라가지고 좀 비싸지만 그렇게 강의 커리큘럼을 만들어가지고 학원을 한번 차려볼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그냥 굳이 오프라인 아니어도 될 것 같고, 괜히 건물 임대하고 월세 내고 그냥 그러면 힘들어질 것 같아서, 그냥, 온라인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유튜브 멤버십을 시작한다 그랬는데, 뭐, 솔직히 작년 10월 달에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첫 녹음을 하는 날, 행운이가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아졌고, 이제 그러다가 그 다음날 행운이가 무지개 다리 건너가면서, 제가 이제 한 5개월 정도를 거의 아무것도 못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진행하고 싶은 그 교육 방법은, 저 혼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실시간 채팅창에다가 올려주시는 그런 글들 아니면 이메일을 주고받든 숙제도 내주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어떤 그 성향에 맞춰서 가급적이면 1대1식으로, 그죠? 뭐 1대1식이라는 게 진짜 1대1이긴 어렵지만 가급적이면 제가 그 멤버십 하신 분들이 강의를 들으실 때 뭐 이름을 기억하고 뭐 그분의 궁금점이나 투자 스타일 같은 걸 알면 그걸 제가 거기에 맞춰서 답변을 해드리고 이렇게 되면은 저는 그게 뭐 1대1까지는 아니어도 되게 아주 접근성 있게 아주 근접한 그 공부 방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드린다고 했는데 정신이 한 개도 없어가지고
예, 오늘에서야 이 얘기 해드리네요. 일단 우리가 총선 때까지 4월 10일 다가오는 한 주 동안 또 마지막 밭갈이 열심히 하고 투표 독려하고 하면서 한 주 좀 보내고 그 다음 주부터 제가 좀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요. 4월 5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과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우리가 또 점검해야 될 것들을 체크해 볼 시간인데 미쓰리가 여러분들께 계속 주장해드리는 내용은 이거죠. 자, 작년 11월 초부터 뉴욕 증시는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11월 초에 발표한 10월 달 고용지표가 부진했거든요. 투자자들은 고용지표가 부진하니까, 즉 경제가 안 좋으니까, 경제가 둔화되니까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겠구나라는 그 기대감이 커져서 마치 상상 임신처럼 확대되는 바람에 증시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는 조금 그 흥분된 투자 심리를 좀 가라앉히려고 했는데 그렇게 가라앉히면 계속 추락할 것 같으니까 이거를 뭐 경기 연착륙 뭐 이렇게 밀어붙이다가 그것도 안 돼서 AI 기대감 이렇게 막 지금 계속 랠리를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 달까지 5개월 연속 지금 상승 랠리를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뭐 작년 연말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께 지금 주식시장의 상승은 유동성으로 끌어올리는 장세가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꺾이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밑에서 받쳐줄 수 있는 수급이 없다. 그러면은 진짜 지금 투자자들이 광분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엄청난 아마 후폭풍이 생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흥분하지 말아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저는 지금도 머릿속에 미국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4월 5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미국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이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작년 연말에도 말씀드렸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작년 11월 달부터 뉴욕 증시가 상승했는데 이유인 즉슨 10월 달 고용지표가 부진해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겠구나 였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뉴욕 증시가 하락했잖아요. 지난주 주간 수익률로 뉴욕 증시가 2.27% 하락했다고 합니다. 3주 만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이렇게 2%가 넘는 하락을 보인 것은 작년 10월 말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난주 물론 4월 5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만 그 전에는 하락했잖아요. 그 하락 이유가 뭐였습니까? 연준이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대 이거였잖아요. 그런데 또 갑자기 4월 5일 날은 고용지표가 잘 나왔대. 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미친 것 같아요. 자, 왜 그런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5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고요. 다우지수가 0.80 상승, S&P 500이 1.11 상승, 나스닥이 1.24% 상승했습니다. 자, 3월달 비농업 고용 보고서 확인한 다음에 상승했다고 하는데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비농업 고용자죠. 3월 비농업 고용자 지수가 30만 3천 명 증가했고 시장 전문가 예상치는 2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전문가 예상치보다 훨씬 잘 나왔죠. 실업률은 2월 달에 3.9였는데 3월 달에 3.8로 0.1% 하락했습니다. 자, 금리 결정 관련돼서 리치먼드 연방은행 총재는 3월 달 미국 비농업 부문 고용 결과에 대해서 꽤 강하다. 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때까지 시간을 더 두는 게 현명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작년 연말에 뉴욕 증시 상승의 시발점인 금리 인하 기대감, 가능성에 찬물을 휙 건진 얘기잖아요.
댈러스 연방은행 총재도 금리 인하를 생각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라고 했습니다. 미셸 보먼 연준 이사는요, 미국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했죠. 시장 참여자들한테는. 그래서 지금 6월 25bp 금리 인하 가능성 50% 아래로 46.1%까지 떨어졌고요. 6월달 금리 동결 가능성이 50.9%까지 됐습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자, 우리 냉정을 찾고 잘 한번 생각해 보아요. 저는 작년 11월 달부터 시작된 이 미국의 상승 랠리를 별로 그렇게 반기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아무것도 없는, 실체가 없는 기대감이었고, 그리고 사실 꼭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거나 금리 인하를 하거나 선택지가 두 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동결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오랫동안 유지가 된 상태에서 미국 경제가 연착륙이 된다면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뜬금없이 갑자기 작년 11월 초에 10월 달 고용지표가 부진하면서 미국의 경기 둔화 이슈가 부각됐고, 그래서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미국의 경기 둔화라는 거는 제끼고 갑자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갑툭튀 툭 튀어나왔거든요. 굉장히 강력하게, 얼만큼 강력했냐면 2024년도 6번에서 7번까지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금리 인하는 3월 달에 해야 돼.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미친 거예요. 실체가 없어요. 저는 사실 11월 초에 발표된 고용지표, 전 그게 좋게 나와도 나쁘게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고용지표뿐만 아니라 다른 경제지표를 저는 다 체크하고 있는데, 어쨌든 작년 11월 달에 갑자기 뜬금없이 금리 인하가 튀어나왔는데, 저는 그때 고민했던 게, 금리 인하가 저렇게 갑자기 튀어나온 이유는 지금 미국의 이 고금리가 오랫동안 유지가 된다면 미국 경제가 많이 훼손된다라는 거를 연준이 알고 있구나. 그래서 금리 점도표를 저렇게 인하했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연준이 간과한 게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연말부터 여러분 2024년도 이슈는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요. 라고 했죠. 미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걸 주장했던 가장 강력한 이유는 연준이 금리 인하 같은 거 너무, 그러니까 그동안 금리 결정에 대해서 너무 뭐라 그럴까요? 좀 멍청이처럼 했다라는 생각이 있고, 두 번째는 국제유가가 상승할 가능성을 저는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앞서 방송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산유국들이 가장 좋아하는 적정 가격대가 80달러대 후반에서 90달러대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미 감산은 하고 있는데 경제는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더 떨어지니까 최근 불거진 게 뭡니까? 지정학적 리스크잖아요. 제가 앞에 방송에서 국제유가가 굉장히 단순한 녀석이라는 얘기를 몇 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자, 여하튼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 11월 달에 고용지표가 부진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시되면서 증시가 랠리를 펼쳤어요. 그런데 지난주 주중까지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3번 안 할 수도 있다. 뭐 한 번 할 수도 있다. 뭐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금리 인하 할 줄 알았는데 금리 인하 안 해? 어쩌죠? 이런 실망감 때문에 증시가 하락했는데 4월 5일 금요일 고용지표가 잘 나왔대요. 그러면 그동안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뭐예요? 금리 인하 가능성으로 상승했던 건 뭡니까? 오히려 어쩌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3월달 고용지표가 잘 나왔어요. 그러면
정확히는 4월 5일 금요일 뉴욕 증시는 하락하는 게 맞는 거였죠. 최근 추세로 봤을 때. 물론 며칠 동안 하락하고 뭐 그랬으냐 분위기 안 좋았을까 뭐 반등 정도로 볼 수 있지만 냉정하게 봤을 때 진짜 지난주 주식시장이 하락했을 때, 지난주 뉴욕 증시가 하락했을 때 그 하락 이유가 금리 인하를 안 할 것 같아, 못 할 것 같아, 이런 이야기 때문에 하락했는데, 그러면 고용지표가 잘 나오면 당연히 금리 인하 가능성은 더 후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4월 5일 금요일, 6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 미국 선물 시장에서 50% 아래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뉴욕 증시가 왜 올라갔겠습니까? 4월 5일 금요일 뉴욕 증시가 상승한 이유는요. 진짜로 야 이거 미국 스태그플레이션 아니야 이거? 인플레이션 지표 올라가는데 이거 경제 지표 안 좋은데 이거 연병 스태그플레이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걱정을 했었었는데 고용 지표가 잘 나오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네. 경제 괜찮네. 이렇게 안도하는 거죠. 물론 저는 저 30만 건 이것도 충분히 나중에 하향 조정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미쓰리 머릿속에 고용 지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여하튼 그래서 저는 4월 5일 금요일 뉴욕 증시를 체크하면서 아하하 스태그플레이션 맞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4월 8일부터 4월 12일까지 증시 전망을 좀 해보면 일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오면 지난주 금요일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은 27포인트 하락해서 2,714포인트로 마감했고요. 한 주간 1.18% 하락했습니다. 자, NH투자증권이 코스피 예상 밴드를 2,680에서 2,800포인트로 잡았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금 2주 연속 NH투자증권은 2,810포인트를 코스피 상단으로 잡았었었죠. 그러다가 이번 주에는 이제 10% 이제 내렸습니다. 팍 내리기는 좀 눈치가 보이거든. 그러니까 10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자, 상승 요인은 AI 성장 기대감, 그리고 1분기 어닝 시즌 기대감이라고 합니다. 개풀 뜯어먹는 소리예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 뭐 어닝 서프라이즈니 뭐니 막 난리 부르스 치는데 삼성전자 가지고만 지랄 발광합니다. 다른 업종은요. 자, 어쨌든 하락 요인은 버블 논란. 이 버블 논란은 상승 요인에 있는 AI 성장 기대감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자, 미국 물가 논란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내 총선 관련 불확실성, 선거 관련 불확실성인데 애널들이 얘기하는 거는 4월 10일 총선에서 만약에 야당이 이기면, 즉 여당이 패배하면 지금 정부에서 뭐 법인세가 어쩌니 뭐 금투세를 어쩌니 하는데 이거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증시가 실망감으로 하락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이것도 정신 나간 소리인 거죠. 금투세 법인세 를 뭐 인하해주고 하면은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이 3,000포인트 갈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냥 대한민국 주식시장은요, 외국인이 사줘야 되고, 환율 영향 더럽게 많이 받고, 뉴욕 증시 따라갑니다. 오히려 어쩌면, 정말 야당이 200석 확보한다. 그러면, 야, 대한민국 미래가 보인다. 뭐 이래가지고, 오히려, 대한민국이 이제 정상화 되겠네? 이런 기대감으로 안정 찾을 수 있어요. 물론 순간적으로는 뭐 변동성에 노출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내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진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돼서 그러면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 좋아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단순히 제가 이재명 대표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대한민국이 질적으로 좋아질 수 있으니까. 자, 여하튼 이번 주 다가오는 한 주 동안의 최대 관건은 바로 10일 날 발표될 3월달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전월 대비 0.3% 상승이에요. 이거 헤드라인입니다. 헤드라인 CPI는 변동성이 있는 품목까지 포함한 거예요.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3.5%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데 2월 달은 3.2였어요. 인플레이션이 지금 4월 10일 날 예상치 3.5대로 발표가 된다면 3개월 연속
인플레이션 상승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플레이션이요. 3.2였느냐와 3.5였느냐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3.5가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5월 달에 뭐 3.7 되겠네요? 그럼 6월 달에 막 4.0 되겠네요? 그러면 인플레이션 목표치 2%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미셸 보면 연준 이사가 이대로 높은 수준을 인플레이션 유지가 된다면 추가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고 얘기는 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미국 금리 인상 추가로 못해요. 큰일 납니다, 지금. 다시 또 각인시켜 드릴게요. 작년 11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부각된 이유가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근원,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품목을 제외한 소비자 물가지수 전월 대비 0.3% 상승, 전년 대비 3.7%입니다. 정말 예상대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식시장, 뉴욕 증시 흔들릴 겁니다. 빠지겠죠. 그동안은 작년에 증시가 상승했는데 올해 연초에 애플의 비중 축소 보고서 때문에 조정을 받았다가 그거를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다시 애플 매수 추천 보고서 내면서 미국 경제 연착륙이다 타령하면서 AI 기대감으로 지금 키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미국의 기준금리 기대감은 점점 후퇴했습니다. 그나마 지금 고용지표가 잘 나와서 아이고 부진한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이제 인플레이션이 다시 출렁거려요. 인플레이션이 출렁거리는 이유가 뭐예요? 주식시장이 뜨거워서 그런 거예요. 주식시장이 빠져야지만 인플레이션이 안정이 됩니다. 자, 지난주 뉴욕 증시 3주 만에 마이너스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죠. 작년 11월 달부터 올해 3월까지 5개월 동안 주가 랠리가 이어왔습니다. 저는 굉장히 저질 증시라고 생각을 해요. 질적으로 안 좋아요. 그냥 기대감이에요. 아무것도 실체가 없습니다. 하물며 지금 작년 연말부터 키워왔던 금리 인하 기대감? 야, 금리 인하를 어떻게 해?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럼 금리 인상은 할 수 있어? 금리 인상 못해. 그러니까 올해 이슈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겁니다. 자, NH투자증권이 2,800포인트라고 제시했습니다. 지난주보다 10포인트 낮췄죠.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2,714포인트입니다. 내일 증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뉴욕 증시가 상승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 빨갛게 시작해서 좋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 저는 2,700 깰 거라고 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뭐 지금 증시가 올라갔다 흥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식시장 100포인트, 200포인트 빼는 거는요. 그냥 맘만 먹으면 뺄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우리 겨우 2024년도 지금 3개월하고 열흘 정도, 열흘도 안 되는 3개월하고 일주일 더 보내고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 지금은 흥분 모드 할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더욱더 냉정함을 잃지 않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장이 좀 안 좋아지니까 미쓰리의 주력 종목들이 꿈틀꿈틀해가지고 좀 매매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그래도 가급적이면 새날 나가는 날은 좀 준비하는 것 때문에 바쁘지만 가급적 방송을 자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좀 꼭 눌러주시고요. 고맙습니다.